이제 내일을 준비하러 가볼까요? 오늘 밤 사이 이제 진행될 미국 시장 이슈 들여다보면서요. 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다시 이제 휴장한 이후 다시 재개장하게 되는데요. 산타랠리가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오다가 만 느낌인데 미국 시장에는 확실히 와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점만 가능하겠습니까? 이슈들도 좀 살펴주세요. 네, 미국에서는 산타랠리를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950년 이후에 산타랠리가 성공률이 78.9%다. 막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약간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한 1.3% 정도였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서 다음 주 초 이틀 동안 시장이 한 1.3%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절적인 상승인데 이게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약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5년에서 2016년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016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음봉이 출현하면서 산타랠리를 실패하게 되면은 좀 드문 사례입니다. 그냥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텍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사망률은 좀 낮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도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1983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잠재된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뉴스가 나왔을 때 실패하게 되면은 내년 1월 달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 가격 지수 그러니까 20개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 지역의 인덱스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 지표가 지금 한 2개월 연속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도 또 떨어질 것으로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그 1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 후에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 속도가 상승 속도보다 좀 느린 완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5년 동안을 봤을 때도 최고 수준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개인들의 소득을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그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어떤 근간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 재고가 나옵니다. 도매 재고가 나오는데 지난 그 표에서 보면 20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기업 재고의 일정 수준을 그래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재고를 좀 쌓아놔야지만 되는 건데 일정한 재고는 필요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재고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3분기부터 기업들의 어떤 판매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11월 달에는 0.9% 정도로 10월 달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재고도 나오는데 이 소매 재고는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품 무역 수지 즉 대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수출입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얼마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적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829억 달러였는데 11월 달에는 이게 또 86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긴 하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미국 증시는 안 듣고 안 보는 눈치거든요. 악재들이 숱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또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드문 사례를 계속 눈여겨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어쨌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또 별개로 또 오늘 또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전략적인 지금 측면을 한국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죠. 미국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모습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1월 달에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개월 동안 주가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950에서 3,050 사이의 어떤 박스권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어떤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뭐 산타랠리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1월 달에 한국 시장도 좀 동달아서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문제가 좀 있죠. 이제 양도세 대주주가 과연 뭐 10억이냐 3억이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락도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매도세도 좀 있었고, 그런데 뭐 대주주 시가총액 이제 10억 원 이상이죠. 그리고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죠. 그리고 본인에다가 가족들 것까지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확정일이 28일이고요. 그리고 배당락일이 이제 29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조정을 위해서 이제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약간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려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그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어떤 그 위중증 확률이 기존의 델타나 이런 것들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61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5,3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지금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그렇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리스크가 줄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일에도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부채 금리가 1.5%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1.4%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케줄이 좀 가시화돼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재가 많긴 한데 또 다 알고 있는 악재 시장은 또 반응을 잘 하질 않죠.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시장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작가님. 우리 시장에서 좀 유망해 보이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법한 그런 종목 뭐 없겠습니까? 네, 시장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메타버스,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최근에 이제 추천해서 좀 주가가 올랐던 게 뭐냐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 이러면 다들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에 다들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봤는데, 로블록스가 게임 세상에서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뭔가 이제 테마가 있을 때 뭔가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마를 얘기를 할 때 올해 사실 전기차 테마로 안정되게 돈 번 거는 포드가 전기차 테마로 안정되게 돈을 벌었거든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 메타버스를 시장에서 봤더니 지니뮤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91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온라인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서비스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원 이용권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으로 좀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전환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 뮤직큐 서비스가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인수해 가지고 오디오북 콘텐츠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쪽에서도 이제 모바일 게임사 핵인하고 메타버스 음악 서비스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자료를 발표한 걸 보면은 연평균 한 1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지금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시장에는 매물이 좀 상당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짧게 보더라도 매물이 또 상당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메타버스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 테마에 진입하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안정되게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를 한 8,300원 정도까지 그렇게 잡고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손절매가는 5,250원에다가 두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목표가 넉넉한데요. 지금 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된 진입뮤직입니다. 저희 목표가는 우리 작가님께서 8,300원 한번 올려다 보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키워드를 머금은 그런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번에는 국내 유망주 말고 미국 시장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제2의 테슬라, 애플을 찾는 작업 저희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에그로나믹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어떤 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그 시장일 수도 있는데 뭐 그리고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좀 생소한 산업입니다. 뭐냐면 비건이라는 그쪽 산업에 속해 있는데 네. 채식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비건 산업을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비욘드 밋이라는 회사를 떠올리는데 비욘드 밋은 딱 이미지가 콩으로 만든 고기라는 이미지가 딱 정해져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그로나믹스라는 회사는 6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DNA를 복제해서 새로운 어떤 기존의 콩 고기가 아닌 새로운 동물성 고기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 시장이 154억 달러짜리 시장인데 2026년도까지는 261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 2021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델타 변이가 막 생겨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최근에 좀 많이 가격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격 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0만 주까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를 하게 되면 한 30달러까지도 잡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한 16달러까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하지만 각광받는 시장이죠. 비건푸드 시장에 또 속해 있는 한 종목을 또 공부를 해봅니다.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죠. 김태숙 금융작가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리하고 갈까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30일이 폐장일입니다. 이날을 끝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점, 31일은 휴장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빨간맛 2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